안녕하세요. 주식 김선생입니다. 4월 13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주말에는 불확실성이 있었죠.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은 미국 증시는 사실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특히 이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어요. 아마도 주말간 미국과 이란 협상이 잘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, 근데 뭐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으르렁대고, 뭐, 전혀 서로를 이해를 못 하는데 협상이 잘 될 리가 없죠. 예,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는, 예상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유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이 급락 출발을 했지만은 급락하자마자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은 시장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러한 흐름을 봐서는 사실 협상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나서 악재가 좀 많이 나왔죠. 미국이 대신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합니다.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겠대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골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,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, 일단은, 전쟁이 멈췄고 휴전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. 비록 주말에 협상이 잘 안 됐지만, 휴전 중이고 또 뭐 며칠 이내에 휴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협상을 한두 번은 더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잘 안 됐으니까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뉴스마다 뭐 다르긴 한데 뭐 어느 정도는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했고, 뭐 핵심 부분 몇 가지만 일단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, 뭐 이게 어떻게 잘 풀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근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최악의 국면, 그러니까 휴전 기간이 지나고 다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시장은 많이 빠질 수 있다. 근데 그런 상황까지 안 간다라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휴전인 상황이고 이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죠.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확전하지 않고 뭐 계속해서 뭐 그 사이에는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반영하면서 어쩔 때는 빠지고 어쩔 때는 올라가고, 자,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. 다만 이것은 무엇을 전제를 하냐면은 요게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거를 가정해야 돼요. 예.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사실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 발생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어요, 시장이. 근데 막상 이라크 전쟁이 발생이 되고 3일 뒤인가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오릅니다. 이라크 전쟁이 꽤 길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요.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 그때는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. 전쟁의 이슈가 있을 때는 빠졌어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때는 빠지는 장이었어요.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, 뭐 유가가 뭐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유가까지 많이 올라가면은 물가 지수가 더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데, 근데 결국에 보면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어때요?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약간 다르죠. 그러니까는 뭐 러시아가 가스라던가 뭐 석유 수출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랑 중동이 못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파급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사우디, 뭐 UAE, 뭐 그 이라크, 쿠웨이트, 카타르 이 모든 국가들이 우회로가 있다라면은 아마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사우디랑 UAE 빼고는 우회로가 없죠. 그런 이제 불확실성도 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의 수는 휴전이 끝나고 다시 치고받을 때 그러면은 한 차례 시장이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휴전을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협상하다가 또 안 돼요. 뭐 두 번째 했는데 또 안 돼요. 그러면서 또 기간이 도래해요. 그럼 요 상황에서 휴전을 또 연장을 해요.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그러면은 그거는 더 좋게 볼 사안 아닌가? 그래도 이 두 개의 당사자들이 이거를 확전하기보다는 대화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구나.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은 그래도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.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겠구나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앞으로 뭐 2주간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날도 있고 빠져가는 날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휴전의 마지막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2주 뒤죠. 예, 그래서 이제 뭐 열흘 남았나요? 예,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그 기간이 도래를 했을 때가 변곡점이다. 그래서 휴전을 연장을 하면 뭐 좋을 것 같고 안 되면은 뭐 충격에 빠졌다가 또 뭐 어느 정도 치고받다 보면은 다시 얘기가 나오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어디를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? 저는 뭐 똑같습니다.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똑같아요. 예, 반도체는 삼성전기, SK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도 좋기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 유효해요. 예.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된다라면 차기적으로 증권주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 우선순위에서는 좀 멀어져 있다. 예. 그래서 아마 증권주들이 잘 가는 시기는 전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을 때면은 그때 올라가지 않을까. 예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끝났어요. 막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사자 그러면은 증권주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제 잠재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증권주다. 근데 당장은 아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장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어디예요?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갈 쪽은 반도체, 대형 건설주, 예, 방산주, 전력주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력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다. 그리고 휴전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뭐 LNG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올랐는데 LNG는 올랐는데 오히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은 오히려 빠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방산주도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이제 괜찮아지는데 코스닥은 확실히 좋은 쪽은 반도체 소부장입니다. 이쪽이 제일 좋아요. 예, 그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지난주에 바이오주가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. 다 좋은 건 아닌데 일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좋아요.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오스코텍이나 D&D 파마텍 같은 종목이에요. 그래서 오스코텍은
최근에 바이오주 악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타격이 없다. 그래서 좋아 보인다. D&D 파마텍은 4개월 동안이나 조정을 미리 받았다. 근데 바이오주가 지금까지도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20일선을 회복했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들이 좀 가는 과정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주에서는 D&D 파마텍이 다른 종목 대비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서 비만 관련된 기업들 케어젠도 뭐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, 리가켄바이오도 수급이 괜찮다. 그리고 알지노믹스도 괜찮아졌다.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흐름은 메디포스트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이오주를 뭐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다 같이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. 선별적으로 강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강세를 보여준 바이오주,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바이오주를 주목을 해라. 이들 종목이 바이오주들 올라올 때 상승을 리드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 흐름을 봐서는 추이로 따지자면은 오스코텍이 이제 가장 양호해 보이고요. 그리고 선조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D&D 파마텍이 4개월 동안 못 움직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,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상승률,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메디포스트가 가장 좋아 보인다,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3월에 이어서 4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4월 초에도 화장품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화장품주가 좋은데, 근데 이 화장품주는 그래도 조심하세요. 지금으로서는 믿을 만한 거는 APR 하나다. 나머지들은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별로여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보시면 되고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올랐던 실리콘2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,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좀 노이즈가 있었던,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뭔가 노이즈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인데, 이번 실적 시즌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, 이쪽이 이제 가장 좋고, 그 다음이 바이오 일부 종목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미국장 자체가 금요일 날에 괜찮게 마감을 해서 오늘 미국장이 뭐 빠질지 어찌 될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, 확실한 거는 금요일 날 밤에 반도체주가 괜찮았어요. 제일 많이 오른 게 반도체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가를 뚫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오늘 장이 미국 장이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양호했다라면은 반도체주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고,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완성형, 특히 뭐 삼성전기나 하이닉스를 주목을 해보자,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장 너무 고생하셨고요. 급락장 가능성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양호한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너무 겁먹으면 또 매매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. 어려운 거 없습니다. 특히 어떤 이슈가 있는지, 또 수급적으로 팔고 있는지 사는지 이것만 잘하셔도 수익이 충분히 나고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장이니까 여러분들 뭐 게으르면 안 돼요.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.
적어도 내가 산 종목, 관심이 가는 종목들의 수급이라던가 추이라던가 주변 정황이라던가 이런 정도는 살피셔야지 그래도 내가 스스로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예, 게으르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좋은 걸 찾아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장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